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항로 개척까지 살펴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메리카에 유럽의 사람들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이제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는 모습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을 유럽이 식민지로서 삼게 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이제 아메리카에는 보통 이제 크게 세 개의 문명이 이제 발달되어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마야 문명,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 이렇게. 먼저 각각의 문명들을 조금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마야 문명은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문명으로서 그 당시 이제 치첸 이트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어떤 수도처럼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어서 이제 아스테카 문명은 지금의 이제 멕시코 지역에 있으면서 그림 문자라든가 달력을 사용하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피라미드형의 신전이 존재하고 또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잉카 문명은 지금의 어떤 칠레, 페루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도로가 조금 발달하고 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산맥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산 지형들에 이제 이 문명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평평한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평평한 어떤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단 형태, 계단식의 밭농사를 주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식의 밭농사를. 또한 이들은 이제 쿠스코라던가 마추픽추 뭐 마추픽추가 아마 제일 흔히 많이 들어봤고 유명하겠죠. 바로 이 마추픽추 이러한 도시들은 굉장히 유명하다. 이러한 도시들이 이러한 문명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유럽의 사람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서 아메리카 문명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특히나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같은 신항로 개척에 주도했던 나라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피사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뭐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들을 파괴하면서 여기를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로서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금, 은광이라던가 아니면은 대규모의 농장 그 당시 뭐 플랜테이션 농장이라는 이러한 대규모 농장들을 건설을 하게 되고 또한 이들은 이제 가혹한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이제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앞서 봤던 이제 광산, 금은광이라든가 대규모의 농장들을 경영을 하게 돼요. 이 원주민들은 이제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혹한 강제 노동을 벌이게 되고 또한 이 당시 이제 유럽에서 색다른 지역, 색다른 문화, 색다른 뭐 음식들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아메리카에 조금 전염병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원주민들의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12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자료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1번 해가지고 뭐 마야 문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피라미드형의 모습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이제 아스테카, 마야, 잉카 문명의 어떤 지도상에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마추픽추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뭐 그 당시 이제 잉카 문명의 엄청난 어떤 뛰어난 어떤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원주민의 인구의 변화라고 해서 원주민의 인구의 변화에서 1500년에서 1800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1500년 이후에 앞서 봤듯이 뭐 가혹한 강제 노동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12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제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등장을 하는 유럽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 변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앞서 봤듯이 신항로 개척, 신대륙 발견이라고 해서 유럽에 이제 자신들이 어떤 세계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원래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만 제국에게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신항로의 중심이 되는 대서양이 바로 무역의 어떤 핵심 위치가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세 대륙 사이에 삼각 무역이 전개가 돼요. 교과서 12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오듯이 이제 삼각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서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삼각무역을 전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과정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이 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가혹한 노동이라던가 전염병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 아메리카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아메리카에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인 노예들을 이용을 해서 광산 채굴이라던가 농장 경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에 막 흑인 노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게 되고 우리가 또 나중에 뭐 이제 미국 이런 거 배울 때 배울 텐데 또 미국에서도 이제 흑인 노예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뭐 링컨 이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조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가격혁명이라고 해서 이 아메리카에서 채굴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물밀듯이 쏟아지게 되면서 유럽의 물가가 폭등을 하게 돼요. 물건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소리예요. 유럽에서 이제 많은 금과 은 이러한 화폐들이 한마디로 화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높게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확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가격혁명을 통해서 상공업자들이 주로 좀 이득을 많이 봅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상공업자들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막 몇 배, 세네 배씩 올라버려. 그러면 당연히 상공업자들 땡큐 나이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업혁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삼각무역이라든가 가격혁명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상업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모습들이 또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근대적인 형태의 주식회사들 지금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식회사죠. 주식으로 이 회사의 어떤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식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동인도 회사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금융업의 발달, 뭐 보험이라던가 어음이라던가 차용증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금융업의 발달, 상공업의 발달들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모습들, 획기적인 발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신대륙의 발견, 신항로의 개척을 통해서 이제 유럽 안에서만 뭐 유럽과 그 위에 이제 북아프리카만 요렇게만 이제 조금 편협적으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사실상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역망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진출하게 되고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진출에 크게 앞장섰던 게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동인도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계사들은 세계 각 지역 각각의 역사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세계 전체가 하나로 조금 이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요.